네, 그러면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주총회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배경부터가 조금 바뀌었는데 함께하는 분들도 조금은 달라져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종목들 골라주실 그리고 좋은 투자 전략을 짜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송률 그리고 성하준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송률 매니저님은 뭐 익숙하실 거고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성하준 매니저님은 뒤에 있던 코너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인사를 먼저 해주셨는데 저희 주주총회에서는 또 처음 인사를 하시는 거니까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더 늦은 시간에 만나 뵀었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여러분들이 더욱더 알차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또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수익률 도전하는 재미도 있다 보니 그 안에 포트 전략들 열심히 풀어드릴 테니까 이 한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무슨 욕심이 나셨습니까? 좀 대결을 해보고 싶으셨습니까? 뭐 대결도 그렇고요. 뭐 우리 그 고품격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네, 시청자분들하고 더 많은 인사이트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 좀 있었습니다.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고 오셨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성하준 매니저님의 합류로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면 이전에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 대결이었어요. 그리고 네 분이 합쳐서 1000%를 넘기는 게 저희의 룰이었다면 이제 두 분은요. 개인전도 하지만 두 분이서 한 팀이서 둘이서 1000%를 넘기는 룰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송률 매니저님. 네. 해보셨을 때 1000%라는 거, 분기당 1000% 수익률 도전할 만합니까? 이게 막 또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또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작에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번에 1000% 채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인데 약간 또 후반 가다 보면은 이번엔 또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거든요. 뭐 사실 1000%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저희 룰이 그렇게 엄청 난이도가 높은 룰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큰 변수만 없으면 이번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는 말을 우리 PD님과 작가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하준 매니저님은 늘 이 신의 한 수 대기를 하시면서 송률 매니저의 뭐 인사이트를 함께 들으시는 모습을 봤는데 항상 이렇게 좀 한껏 웃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같은 팀으로 만나셨는데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영광이죠. 뭐 송률 매니저님 방송하시고 이제 인사이트 전해주시는 거 들을 때마다 저런 관점에서도 시장을 보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률 매니저님의 시장에 대한 관점 그리고 저에 대한 관점까지 합쳐지면 이 두 명이서 만들어내는 1000% 물론 개인에 대한 경쟁 구도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송률 매니저님과의 1000%도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두 분을 이제 화목팀으로 묶어서 부르면 될 것 같고 두 분 다 성에 이제 시옷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원하신다면 시옷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표정은 뭐죠? 아니 무슨 이런 예. 팀명을 원하시는 게 있다면 짜오시면. 그럼요. 근데 뭐 사실 뭐 대결이 사실 의미가 있는 건데 뭐 저는 항상 느낌이 좋았거든요. 화목이 항상 수익률은 더 좋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무난하게 화목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훈훈하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새로 합류하신 성하준 매니저님이 내놓아 주실 그런 분석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오늘 장을 어떻게 봤는지 두 분께 여쭙고 싶은데 어제 양시장이 3%씩 빠졌고 오늘은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2.7% 올랐단 말이죠. 자, 어제는 과대낙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안 그래도 이제 어제 방송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은 방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반등 나온 게 바로 방산이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구조적 상승이 가능한 업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호실적 전망되는 업종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유입이 됐는데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어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공매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수급 불확실성을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을 개선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 리스크나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차트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송률 매니저가 좀 누워 있는 종목들, 많이 안 오르고 깔려 있는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해 오고 뭐 이른바 청진기를 댔다 하면 주가가 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닥터송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혹시 이게 지수단에서도 통합니까?
쉽지 않죠. 이제 제가 보통 짚는 친구들은 많이 아픈 친구들이에요. 악재가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친구들, 그런 종목을 제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제가 짚어서 올라가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뭐 첫 방송에서 그런지 오늘 앵커님이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자체는 어렵고 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데 과대낙폭, 저평가. 근데 저평가라고 해서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저평가는 아닙니다. 뭐 금양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주의를 드렸었는데 무조건 싸다고 무조건 고점 대비 80% 90% 하락하다고 해서 절대 저평가 아닙니다. 밸류 대비 저평가인지 고평가를 보셔야 되니까요.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성화준 매니저님이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우리 시장을 조금 억눌렀다고 한다면 뭐 관세도 있을 것이고요. 정치적 불확실성, 뭐 공매도 재개 이런 이슈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선고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치적 불확실성 아직 끝난 건 아니어 보이는데 오늘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이 이 상승해준 건 기특했다. 심지어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어제 지난 거래일에 낙폭을 만회하는 수준까지도 시세를 좀 분출했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이 정도면 그래도 일시적인 공매도에 대한 낙폭을 좀 만회를 해주는구나 하는 모습이 나왔다 보니까 참 기특한 모습이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이 기특한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제한된 듯한 그러니까 뭔가 좀 눈치를 보는 듯한 움직임들이 좀 일부 나왔어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관세에 대한 우려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공매도 재개된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인 변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선고일이 나왔지만 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자라는 듯의 좀 이제 눈치 보는 듯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더 상단을 높이고 또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도 좀 이제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고 좀 일부 좀 눈치 보는 듯한 시장의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그것 좀 하나 아쉬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저의 이제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비슷해요. 송길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시장만 보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은 조금 더 우상단을 바라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은 환율에 대한 우려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1470원대 이거 외인의 환차손에 대한 자금 이탈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환율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뭐 시간이 지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앞만 보기보다는 좀 1보 또 2보 정도 뒤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은 시장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위축되지 마시고 일단 이번 주는 관세 또는 이제 정치적인 변수에 대한 부분에 초점 맞추고 시장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많이 떨어졌으니까 나 남은 현금 어제 많이 떨어졌고 오늘 올랐으니까 나 남은 현금 이제 좀 넣어보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이다. 아직이죠. 아직이다. 네,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뭐 관세 이슈에 대해서 4월 2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미국 현지 시각이고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따지자면 3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까지도 불확실성이 좀 이어질 것 같고 또 내일 새벽에 나올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 부분도 지켜보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들이 불거지기 때문에 투자에는 계속해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짚어드리면서 자, 이제는 두 분이 짚어주실 토픽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저희가 한 종목씩만 편입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쉽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방송에서 하루 방송에서 두 종목씩 편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두 분께서는 어떤 쪽을 주목하고 계신지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 브리핑, 첫 번째 섹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원전인데요. AI 데이터 센터로 원전 수요가 확대됐다는 점이 이 원전주를 뽑은 이유였습니다. 작년부터였죠. 빅테크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 시설 투자에 매달리면서 원전주가 급등한 바 있는데요. 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체크 포인트로 한 번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 계약이 이제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세부 조율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있긴 하지만 이 지연이 계약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미국과 유럽의 SMR 드라이브 개시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SMR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나고요. 탄소 배출이 없어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 원전 수출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원전 섹터였습니다. 이 원전과 관련된 오늘 특징주들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를 골라봤는데요. 한전기술은 하락 마감했지만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여러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건설은 1.25%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했는데 최근 SMR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발표하면서 오늘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두산에너빌리티도 1.71% 오르며 23,850원에 마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원자력 수출 약정 체결 소식에 오늘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외에 우리기술과 일진파워가 각각 2%대의 상승세를 나타냈네요. 이렇게 오늘 주목해야 할 섹터와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이 주목한 종목과 투자 전략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두 분이서 꼽아주신 첫 번째 안건은 바로 원전이었습니다. 저희 주주총회가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를 해준 게 원전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원전? 오늘 오르는 섹터들, 종목들, 업종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야, 원전을 첫 번째로 꼽았다? 무슨 이유가 숨어 있을까 상당히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전이라 그러면 그리고 또 친환경이라 그러면 과거에는 좀 뭐랄까요? 정치적인 이슈에 얽혀서 등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아무래도 지워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송일 매니저님이 좀 부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정보 추진 테마 중에 하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이 1,600조입니다. 원전 해체도 한 549조 원 정도 되고요. SMR 같은 경우도 시장 전망이 600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게 바로 원전입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좋은 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라늄 가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년 뒤부터 공급되는 우라늄 가격이 있습니다. 장기 계약 우라늄 가격인데 이 장기 계약 우라늄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해 초 같은 경우는 64달러였습니다. 최근에는 80달러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주요 국가들이 원전 수명을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원전 같은 경우 사실 AI 데이터 센터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전기 먹는 하마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려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대형 원전이랑 SMR밖에 없어요. 사실 발전원, 에너지원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도 있는데 가장 베스트는 원전입니다. 가성비는 무조건 원전이에요. 근데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SMR 쪽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SMR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SMR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업체가 한 8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SMR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체코 원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체코 이제 최종 계약 같은 경우 원래 3월 말쯤에 어느 정도 전망이 됐었는데 지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4월 중순쯤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체코 대통령도 얼마 전에 두산 자회사에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두산 스코다파워죠. 3월 26일 날 방문을 했는데 이 두산 스코다파워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체코 현지에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증기 터빈을 만들고 있는 150년 된 기업인데요. 이걸 우리나라 두산에서 2009년도에 9천억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동유럽 그리고 유럽까지도 원전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우상하는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남아 쪽으로도 지금 원전 수출 논의가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해서 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AI가 발전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 필요성이 커지면서 원전을 찾는 그런 수요가 늘고 있다는 좋은 소식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원전을 계속 짓눌렀던 이슈 중에 하나가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인데 사실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매일경제 단독 기사를 보면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이 한 계약당 IP도 주고 일감도 줘야 돼서 한 1조 4천억 원 우리 돈으로 따지면 계약당 줘야 한다. 이게 조금 악재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악재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은 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원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주도적인 흐름을 가져가기를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이 원전주 상승의 원동력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됨에 있어서 실망감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독점적으로 가져온 느낌도 아니고 뭔가 그에 대한 일감도 나눠줘야 되고 IP도 나눠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맞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 원전 사업이라는 게 이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 또 지연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단기적으로나마 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 원전 관련된 기업들에 충분히 더 큰 수혜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만 보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고 이 시장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산업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봐도 모든 내용을 공개하진 못하겠지만 뭐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분쟁을 계속 지속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라도 좀 함께 매듭을 짓고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게 성화준 매니저님의 분석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 원전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각각 한 종목씩 꼽아 오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송률 매니저님은 한전기술이고요. 그리고 성화준 매니저님은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둘 다 앞서서 이주연 아나운서가 소개할 때 포함됐던 종목인데 한전기술은 유독 파란불을 켰던 종목이거든요. 가져오신 이유는 뭘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앞전 시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제 원전 설계 쪽에 굉장히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적인 원전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2월 14일 날 75,900원 고점을 찍고 지금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원전 설계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체코 원전이 24조 원 규모죠. 24조 원 규모가 최종적으로 계약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에서 많게는 2조 1천억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계약 금액의 공사 금액의 5% 정도를 설계 비용으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때도 그 정도 수령을 했었고요. 한전기술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세계적인 원전 설계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내적으로 일감이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 원전 설계 기술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체코 원전 같은 경우 24조 원 규모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큰 종목도 좋아요. 큰 종목도 좋은데 이 계약으로 인해서 매출에 얼마나 빨리 인식이 되냐 이게 좀 키포인트거든요. 매출 인식이 보통 빨리 되는 게 바로 설계 쪽입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야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전기술이 매출 인식이 굉장히 빠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5년 연속 실적 고성장 중인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또 조만간에 실적 시즌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기술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에서 송률 매니저가 꼽은 탑픽 종목은 한전기술이었고요. 우리 성화준 매니저님은 또 빠지면 아쉬운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 빠지면 아쉬워서 가져온 부분도 분명히 있죠. 아무래도 이제 원전 쪽에 집중을 하려다 보면 이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기업이 어딘가라고 막 놓고 봤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차트의 흐름상 나름대로 고점 부근에서 좀 이제 차익 매물을 맞을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오게 된 이유는 또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5거래일, 6거래일 연속 음봉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저항선에 부딪히는, 그러니까 지지선에 부딪히는 모습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상에서도 다시 한번 이거는 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라는 것도 한번 또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하면서 소형 원전에 대한 강조를 또 했다 보니까 대한민국 시장에서 소형 원전에 대한 주기기 제작하는 밸류체인 다 갖고 있는 기업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라든가 제작적인 측면에 대한 수주 수혜 기대가 너무나도 계속 좀 끌려 나오는 부분이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원전 기업 엑스에너지가 소형 모듈 원전 건설 기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 허가 신청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전에 두산에너빌리티랑 관련해서 이미 한번 관계를 맺었던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 이렇게 또 소형 원전에 대한 건설 허가 신청한다? 그러면 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또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자리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소형 원전에 대해서는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MR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를 향하는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뭐 업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점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종목 선정 이유를 들어보니까 일단 좀 든든함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공이 보자면 지난 2월에 고점을 찍고 약 20%에서 25% 정도. 물론 시장이 좀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안 빠진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조금 내려온 상태이거든요. 지금 현 주가 그리고 목표가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자, 송일 매니저님. 예, 한전기술 같은 경우 오늘 종가가 56,900원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항 매물대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항 매물대가 66,000원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66,000원 일단은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0월 31일 저점 보이실 거예요. 48,200원 보이실 텐데요. 이 구간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6,000원, 손절가는 48,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 기준 정규장 종가는 56,900원인데요. 목표가가 66,000원, 손절가는 4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성하준 매니저님 잘생겼다고 하는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예, 보셨습니까? 화면을 좀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시는. 예, 네네.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것 네. 같은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저 가격 전략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1.71% 상승하면서 23,000원대에서 마감을 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십니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아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27,000원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흐름을 좀 기대해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종가 기준으로 목표가 1차 27,000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27,000원 구간대를 바라보는 이유가 지금의 가격대가 이전에 좀 횡보를 가져갔던 박스권의 하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를 잘만 지지받아준다라 그러면 기술적 반등, 거기다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모멘텀 너무 좋다. 그래서 목표가 27,000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22,500원 선까지 잡아드릴 거예요. 이 선은 나름대로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데 이탈하게 되면 좀 시장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22,5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1차 목표가가 27,000원이고요. 손절가 22,500원인데 1차라고 딱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1차 돌파하고 또 2차 목표가를 제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주주총회가 리뉴얼되고 나서 2분기에 리뉴얼되고 나서 첫 번째 안건을 뭘로 가져오실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일단 원전이 그 주인공이었고요. 각각 탑픽 종목 그리고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